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0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6월 13일의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이후에 대표직을 물러나서 미국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요새 열심히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정치로 복귀하겠다, 정계로 복귀하겠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 살리는 마지막 기회다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고 있고 경제가 통째로 망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 야당 대표를 물러나면서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중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 수단인 TV 홍카콜라를 통하여 그동안 못다 했던 내 나라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펼치고, 프리덤 코리아를 통하여 이 땅의 지성들과 네이션 리빌딩 운동을 펼칠 겁니다. 그것만이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갑시다. 아마 이분도 유튜브를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TV 이름이 홍카콜라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복귀의 근거가 되는 게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위장평화쇼다 라고 했을 때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지만은, 언론도 비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계에 복귀할 명분이 생겼다, 이런 논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홍준표 대표가 한 과거의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홍준표 대표의 설명에 나오는 이 대북 정책에 대한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견제는 역사적으로 아마 옳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지금 현실에 있어서도 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홍 대표의 주장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약 25%의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1년 정도 이끌면서 한 역할 중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점이고, 잘한 것은 개헌 시도를 저지를 했고, 좌파 정권의 개헌 시도를 저지를 했고, 동시에 대북 정책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그 점은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실 정치인이 100% 잘하기도 어렵고 100% 못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 중간선에 있는 것이죠. 저는 홍준표 대표의 복귀, 정치 복귀를 환영합니다. 지금 김정은 문재인 정권의 이 위험한 줄타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완전한 사기극에 국민이 넘어가서 국군도 힘을 못 쓰고 스스로 안보를 해체시키고 있는, 거기에 분노한 예비역 장군들 수백 명이 내일 집단 행동을 하는 이런 사태에서는 그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현실 정치, 현실의 국정 운영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말하고 글 쓰고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집회에 참석하고 고발장을 쓰고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씨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역할을 스스로 찾겠다는 것인데, 저는 환영을 하는데 홍준표 대표의 내 말이 결국 맞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6월 12일 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은 왜 홍준표 대표가 결국 내 말이 맞았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서를 하나 남긴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속지 않았다, 우리는 비핵화 사기극에 속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서로서의 근거를 남겼던 것입니다. 이 트럼프 앞 편지, 홍준표 대표의 트럼프 앞 편지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반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면은 검증 방법, 비핵화 완료 시기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지 총론적 합의를 하면 안 된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면 안 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트럼프는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용어로,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의 합의문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뒤에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건의문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 시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랍니다. 이 건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준 건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그러나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 방침은 홍준표 대표의 건의 내용과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 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네 번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협상 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 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 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세력과 국토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용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김정은과 만난 회담 바로 그날 한미 군사 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이 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또 다섯 번째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
회담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한미 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의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무시됐습니다. 왜냐?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한다고 해놓으니까 북한은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 선택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한 점은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이번 미북 회담을 통해 북한의 생화학 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 행위 중단, 위조 달러 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민간 부분에서 그리고 미국의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아주 세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내 말이 결국 옳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정계에 복귀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소매치기 당하는 상황에서 역할을 한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아직도 비박 친박이라는 말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과거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중요합니다. 과거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모두 역사의 죄인이라고 한다면 반성문 하나 써야죠. 그 반성을 하든 정리를 하든 그 전제에서는 누구를 몰아내기 위해서 인적 청산이란 말이 이게 살벌한 말인데 사람은 절대 청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과거사 시비는 안 됩니다. 국민 눈으로 보면은 비박이든 친박이든 다 역사의 죄인이죠. 친박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점에서는 다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비박이라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배신해가지고 좌파와 손잡지 않았습니까? 피신과 도망 그리고 배신 다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대로 용서를 받으려면은 현존하는 지금의 위험과 맞서가지고 강력하게 투쟁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